이거였어. A와 B를 2대1로 섞으면 둘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이론과 실전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는 어떨까요? 과연 성공적인 투자 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상하탑 최고의 이론을 자산 운용회사 DFA를 세워 실제 주식 투자에 적용한 펀드 매니저 레스 싱크필드를 통해 그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싱크필드와 데이비드 부스가 출범시킨 자산 운용회사 DFA는 학문적 이론을 현실 투자 세계에 적용해 성공한 펀드 회사로 손꼽힙니다. 노벨 경제학자, 대학 교수 등 자본시장 이론에 내놓으라 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DFA의 이사로서 펀드 운용을 자문해주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DFA의 상징적인 학자는 효율적 시장 이론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마 교수였습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의 핵심은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식을 선택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파마 교수님의 이론은 결국 지금처럼 일부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적극적인 투자 방식보다는 전체 주식을 사는 수동적인 투자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인데? 바로 그거야. 파마 교수님의 효율적 시장 이론대로라면 수동적인 투자를 할 때 지금보다 시간과 노력은 덜 들이면서도 수익은 더 높게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지금이야 인덱스 펀드처럼 수동적 투자 방식의 펀드를 쉽게 만날 수 있지만 파마 교수의 논문이 월스트리트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인덱스 펀드라는 아이디어는 가히 혁명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을 얻기 위한 방법만을 고민했지만 파마 교수의 수동적 투자 방식은 당시의 흐름과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저 역시 처음부터 수동적인 투자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경험이 있었지요. 그러다 파마 교수의 효율적 시장 이론을 들은 후에 적극적 투자 방식은 시간과 정력,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수동적으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면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싱크필드는 1973년 S&P 500 지수를 벤치마킹한 인덱스 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싱크필드와 같이 동문수학한 데이비드 부스는 어떻게 해서 인덱스 펀드를 제안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대형주에 투자하면서도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려고 애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업은 소기업에 비해 안전한 만큼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따라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좋은 인덱스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소형주와 대형주 투자 수익률은 실증적으로 증명한 롤프 반지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54년간의 투자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연평균 3%포인트 높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반지의 연구 결과에 충격을 받은 싱크필드와 반스는 각각의 회사에 인덱스 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하지만 이런 제안에 거절당하고 맙니다.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수수료는 매우 쌉니다. 이제 소형주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 수동적으로 투자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눈에 불을 켜고 하루 24시간 투자처와 시장을 분석해도 모자를 판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소형주에 돈을 뿌려놓고 손 놓고 있으라고? 내 말을 잘 들어봐. 롤프 반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소형주 54년 투자 수익률은 대형주보다 3%나 높은... 이봐! 자네 또 그 소리야? 이제 그만 좀 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형주에 투자했다가 투자금만 몽땅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 괜한 일 벌이지 마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DFA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부스와 레스 싱크필드가 1981년 설립한 DFA가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펀드는 나인텐 펀드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종목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10단계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작은 부류인 9, 10단계에 드는 소형주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인 것이죠. 한마디로 소형주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들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셈입니다. 나인텐 펀드는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1982년 7월부터 1년간 10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고, 소형주 펀드에 놀란 연기금들은 DFA에 잇따라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형주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던 1984년에서 1990년까지도 DFA의 펀드들은 다른 소형주 펀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상장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종목은 편입하지 않아 닷컴주 거품 붕괴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부스는 어떤 종목이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9단계와 10단계로 분류되는 소형주를 시가총액 비율대로 편입할 뿐이었지요. DFA에는 리서치 팀도 없고 펀드 매니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펀드 운용 수수료도 소형주 펀드 평균 수수료의 3분의 1 정도인 0.5%로 매우 낮을 수 있었지요. 나인텐 펀드 하나로 시작한 DFA는 시가총액 순위로 6에서 10단계에 드는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인 식스텐 펀드와 인터내셔널 소형주 펀드, 6에서 10단계에 드는 종목 중 가치주에만 투자하는 식스텐 가치주 펀드 등을 계속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들 펀드는 모두 출범 이후 벤치마킹 대상 지수의 상승률을 초과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믿는 것은 효율적 시장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특정 종목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가격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데도 말입니다. 레스 싱크필드는 투자자들이 수동적 투자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삶 자체가 매우 간단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식을 사고 팔 것인가를 놓고 밤새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일일이 읽을 필요도 없지요. 또 기업 내용을 알려주는 재무제표를 챙기느라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레스 싱크필드의 투자 철학처럼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주식을 선택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